확률 구하는 걸 계속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표본 공간의 원소의 수 분의 사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수. 그러니까 전체 근원 사건의 수 분의 내가 말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근원 사건의 수로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관련해서 한번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 NA를 구할 때 이제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수하에서 배웠던 그런 순열 조합 같은 걸 쓸 겁니다. 자,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예제 3번. 자, A, B, C, D, E 5명이 있어요. 얘들을, 자, 1번. 일렬로 세울 때 A, B가 서로 이웃하게 설 확률을 구하래.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면 우리가 봐봐. NS가 뭐예요? NS는, 자, A, B, C, D, E가 일렬로 서는 모든 경우의 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래치고 배웠죠? 5팩입니다. 5P5에서 5팩해서 120이 나와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NA는 뭐예요? 자, AB가 이웃하게 서, 우리 이웃하게 서는 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얘를 한 묶음으로 놓는다고 했죠. 그럼 한 묶음으로 놓고 한 묶음의 나머지 3개에서 4개를 일렬로 줄 세운 다음에 얘들끼리 자리 바꾸는 걸 하는 거잖아. 그래서 4팩 곱하기 2팩을 해서 몇 배? 24 곱하기 2에서 48이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사건 A의 확률은 120분의 48에서 5분의 2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냥 푼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까랑 다른 거는, 아까는 저 사건의 수를 경우의 수, 손으로 직접 셌어.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합법칙, 곱법칙 정도 썼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순열조합 배운 걸로 한다는 걸 보이는 거야. 자, 두 번째 거. 같은 줄 세우기인데 원탁에 해. 그럼 이제 무슨 내용이 되는 거야? 원순열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원탁에 둘러 앉을 때 AB가 이웃하지 않게 해달래. 자, 그러면 일단은 NS는 뭐가 되죠? 원순열이니까 5-1팩이죠? 그래서 4팩해서 몇 개? 24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 자, NA를 할 건데 이웃하지 않게야. 그래서 요렇게 AB가 이웃하지 않게를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요? 나머지를 먼저 깔죠. 그래서 세 자리에 C, D, E를 배열하는 거야. 그럼 이거 우리가 치핀 꽂으면 편하죠. 제가 얘기했듯이 C에 치핀을 꽂으세요. 그러면은 D랑 E만 결정하면 되니까 2팩이죠. 자, 그리고 나면 빈자리가 몇 개예요? 틈새가 3자리가 생겨요. 이 3자리에다가 AB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뭐야? 3P2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2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12. 자,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사건 A의 확률은 24분의 12에서 2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요딴 식으로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달라진 거야? 뭐가 달라진 거야?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작업이 이제 우리가 배웠던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을 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려워지는 거야. 그게 힘든 거지. 이게 확률 자체가 기본이 쉽다고. 확률 자체 공식이 어려운 게 아니야. 문제는 요 둘을 구하는 게 복잡해지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3-2번을 한다고 쳐봐요. 자, 3-2번. 5개의 숫자 1, 2, 3, 4, 5가 있습니다. 얘를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그 수가 홀수의 확률. 그러면 사건 A 자체는 홀수를 뽑는 거야. 맞지 얘들아? 전체는 뭐야? 표본 공간은? 일단 세 자리 수에 요거 써서 세 자리 자연수 만드는 거죠. 그럼 이거 NS 얼마입니까? 이거 중복 순열수란 얘기야. 그래서 선택지 5개를 3번 하는 거죠. 맞나요? 중복 허용이니까 중복 순열수죠. 그래서 5의 세제곱해서 얼마? 125. 이게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NA를 구해야 돼. NA는 홀수야. 그럼 끝자리가 뭐가 와야 된다는 거야? 끝자리가 1, 4, 5만 와야 된다겠죠.
그래서 끝자리 결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고 나머지 두 자리는 그냥 자유롭게 5개 중에서 중복 허용. 그래서 5파이 2 중복 순열 쓰면 얼마죠? 뭐 75겠지.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사건 A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125분의 75 해서 5분의 3이 될 겁니다. 이딴 식으로 푸는 거라고.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한 것처럼 NS나 NA를 경우의 수를 구하는 작업 자체가 조금 불편해지는 거지. 이 확률 계산은 쉽다고. 각각 두 번 하면 돼. 그러니까 확률 계산이라는 건 경우의 수 구하기 2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계속 했던 걸 또 하는 겁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2번 하면 돼요, 2번. 당장 확률 구할 때는. 자, 그러면은 3-1번이랑 3-3번 한번 풀어보세요. 3-1번, 3-3번. 예를 들어 3-1번은 방금 예제 3번처럼 하면 되고 3-3번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 이런 느낌인가요? 뭐 그걸로 하면 되네요.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번 확통 들어와서 배웠던 그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용하는 문제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쭉 풀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3-1번, 3-3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정답이 예쁘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확통할 때는 마음이 편하다. 이런 문제 좀 진짜 그만 왔으면 좋겠어. 이러면 불법 도와. 요즘에 그거 뭐냐? 담배 중독 관련된 상담은 많이 줄었는데 아예 도박 중독 관련 청소년 도박 중독 관련 상담이 엄청 늘었다면서. 청소년 도박이 심각한가 봐요, 진짜. 이게 우리 동네에도 그렇더라고. 우리 동네 우리 애가 이제 중학교 초 6 올라가니까 중학교를 보고 있는데 집 앞에 바로 중학교가 있어. 근데 그 중학교가 평이 너무 안 좋더라고. 첫 번째 그놈의 그 불법 도박한 애들이 너무 많대. 어디예요? 강서구. 원래 강서구 자체가 이렇게 막 잘사는 동네가 아니라고 요새 마곡 때문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기존에 살던 사람들 때문에 살던 사람들이 막 잘 사는 사람도 아니고 해서 거기가 원래 막 공고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런 데라서 공부 열심히 하는 학군이 아니거든. 근데 야씨 다 떨어져. 불법 도박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되게 열받더라고. 그러니까 요새 보면은 그런 것 같아. 옛날에는 조폭들이 사이즈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런 인터넷이 발달 안 하니까 돈을 삥 뜯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유흥가를 끼고 있어야 돈이 되는데 요즘 조폭들은 유흥가를 안 끼고 있어도 되니까 인원도 적고 막 소규모로 막 여기저기 다 있고 걔들이 맨날 인터넷 사이트만 만들어갖고 불법 도박만 일시 돌리나 봐. 근데 그거를 청소년 애들한테 그렇게 많이 돌린대. 어린애들부터 조박 중독을 만드나 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야. 다 때를 잡아야 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나는 웃겨. 돈 만드는 애들이 음주운전 요거도 사건 한번 보고 느끼는 건데 음주운전이랑 그런 도박이랑 마약이랑 이거를 처벌을 진짜 엄청 세게 강화하면 안 되나? 이게 무슨 생계형 범죄도 아니고 그런 범죄는 무조건 그냥 세게 때려갖고 못하게 막는 게 최고지. 맨날 딴거 쓸데없는 법안이라고 그러고 있고. 제일 열받아. 요번에도 예산안 통과할 때 지들 월급 올리고 완전 씨. 진짜 의의가 없어. 국가 예산 요번에 요번에 여수공항 사건 터졌는데 이제 여수가 아니지 거기 무안에서 그치 제주항공 사건 터졌는데 그런 재해 방지 예산 같은 거 막 다 깎았는데 그렇게 돈이 없는데 월급을 왜 올리냐고. 지들 월급을. 아니 솔직히 그렇게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되잖아. 최소한 이런 예산들이 국가 경제가 안 좋아서 예비비를 많이 낮추지 말고 좀 줄이자. 나라의 그런 경제를 좀 경기 비용을 좀 줄여 전체적으로 줄이자. 이런 뉘앙스로 예산안을 심의를 했으면 월급 올리라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진짜 앞뒤가 안 맞아. 안 그래도 많이 받아가는데
OECD 평균에서 GDP 대비 진짜 많이 발생하면서 그러고 싶나 싶다. 그런 것도 칼같이 올려요. 칼같이 아주. 다 같이 못 올리는 상황이면 그런 예산을 좀 깎고 동결 정도만 하면 됐잖아. 뭐 깎으라는 얘기도 아니야. 그 나라 경제가 안 좋아서 뭐 하자면 동결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참 그런 무서운 사람들 정말. 이런 거야. 예전에도 그랬어요. 4대강 할 때도 그 4대강 하는 예산이 있으면 임대 아파트를 좀 많이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집값을 안정화시켜서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을 때 4대강을 하고 앉았고 이것들이 4대강 해서 그때는 얼마 걔들 그때는 이제 새누리당이었지. 엄청 욕했고 그랬는데 똑같은 것 같아. 어느 당이든 똑같은 것 같아. 어느 당이든 이 정치인들이 문제야. 정치인들이 다 없애고 그냥 국민투표로 갔으면 좋겠어. 직접 투표로 다 바꾸어도 좋겠어. 직접 투표. 전사 하나 해서 그게 차라리 낫지 않나? 에휴, 그러나 몰라. 자, 빨리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 그냥 내가 경우의 수를 못하면 오늘 시험 친 것처럼 경우의 수를 못하면 확률도 못하는 겁니다. 경우의 수 앞에 거 공부 제대로 안 했으면 확률이 안 될 거예요. 안 되면 질문하세요. 풀어드릴게요. 칠판에. 안 되면 경우의 수가 되면 확률 계산도 쉽게 됩니다. 일단 지금 요 문제 유형 자체가 뭘 연습하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앞에서 배웠던 요 확통 들어와서 배웠던 요 기존에 배웠던 순열, 그 다음에 중복순열,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용하는 문제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4번으로 넘어가면 조합 관련된 거 나오겠죠. 조합, 중복조합 이용하는 거. 맞나요? 자, 이어서 4번을 한번 해볼게요. 4번. 자, 4번 보시면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배구공이 3개, 농구공이 4개, 마지막으로 축구공이 5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총 12개의 공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임의로 3개를 고를 거야. 근데 자, 1번 봅시다. 모두 축구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고 2번은 농구공이 2개 나올 걸 구하래. 근데 일단은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NS를 먼저 해야겠죠. 자, 여기서 3개를 고르래. 얘들아, 12개 중에 3개를 고르는 방법은 당연히 12C 3이죠. 순서가 의미가 없으니까 순열 아니고 조합입니다. 12개의 공 중에서 3개를 뽑는 12C 3을 할 거예요. 그럼 몇 개죠? 12, 11, 10 나누기 3, 2, 1 해서 220개가 나올 겁니다. 자, 전체가 220이에요. 자, 근데 1번 사건 A는 모두 축구공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NA가 얼마죠? 결국 공 3개를 축구공에서만 뽑으란 얘기야. 그러니까 5C3이죠. 축구공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5C3을 하게 되면 몇 가지죠? 몇 개야? 10가지잖아. 이거 잘 알잖아. 5C랑 같아서 10개. 그러면 PA는 얼마가 돼? 22분의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란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사건 B는 자, 농구공이 몇 개? 2개. 그러면 농구공 2개에 나머지 배구, 축구 합쳐서 나머지 8개 중에서 1개가 나와야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NB는 우선 농구공 4개 중에서 2개를 뽑으시고 남는 8개, 배구공 3개, 축구공 5개에서 8개 중에서 1개를 더 뽑으면 총 3개가 뽑히겠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6판에 48이 됩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 PB는 220분의 48 해서 55분의 12가 될 거예요. 이게 정답. 이런 식으로 조합을 이용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경우의 수 중에서. 맞지? 그러면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해봐서 알겠지만 순열, 조합 둘 다 섞인 문제도 나와요. 복잡하게 만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게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확률을 구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4-2번 봅시다. 자, 이거 우리 했던 중복 조합 쓰는 거예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이다를 만족시키고 x는 0 이상, y도 0 이상, z도 0 이상의 정수입니다. 근데 이거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그때 x가 2인 경우로 풀라는 거야. x가 2면 y 더하기 z가 8인 걸 푸는 거죠. 요거를 사건 A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NS부터 해볼게요. 자,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전체 원소 개수가 몇 개예요? 전체 사건의 개수는? 근원 사건의 개수 몇 개입니까? 요거 어떻게 풀어? 선택지가 3개, 중복해서 골라서 10번. 그래서 3H 12점. 그래서 12C 10이 되고요. 계산 자체야 12C 2로 하겠죠?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12, 11 나누기 2 곱하기 1 해서 66이 전체입니다. 그 다음 NA는 어떤 상황이죠? X가 2라서 Y 더하기 Z가 8인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2개, 몇 번? 8번 누르는 거죠. 버튼 2개 8번 누르는 거니까 2H 8이 됩니다. 그래서 9C 8이죠? 그래서 9C 1과 같을 겁니다. 그래서 9가지예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66분의 9 그래서 22분의 3이 나오겠죠. 요딴 식으로 푼다는 겁니다. 요렇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 이제까지 배웠던 거 쓸데없는 이제까지 배운 거 열심히 착실하게 따라왔다면 요렇게 구해서 풀 수 있을 거고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러면 앞쪽 거 복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서 배운 경우의 수를 잘 해놔야 돼요. 확률을 하려면. 기본 확률 계산 하려면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4-1번, 4-3번 풀어보세요. 자, 요거 4개 빨리 마무리하고 5번, 6번, 5번하고 여기 뒤에 기하적 확률하고 좀 쉴 겁니다. 문제가 좀 적어서 몇 개 좀 더 갖고 와서 풀어가야겠다. 요거 넘어가기 전에. 일단 여기까지 빨리 하세요. 하고 기하적 확률하고 제가 몇 개만 좀 뽑아올게요. 빨리 만들어 와야겠다. 갖고 있는 것 중에 있을 것 같은데 확률 연습할 거 몇 개만 들고 와서 한번 해봐야지. 왜냐면 오늘 진도를 보자. 오늘 진도를 기하적 확률까지만 딱 하면요. 쌤 정리? 기하적 확률까지만 딱 하고 차라리 프린트 하나 갖고 와서 연습해야겠다. 몇 가지 하고. 확률 연습 계산하는 거 하면서 경우의 수 복습을 하는 거지. 그래서 경우의 수 할 때 괜히 프린트 안 하는 이유가 어차피 이거 하면서 할 거거든, 경우의 수 복습을. 그래서 요거 하면서, 요거 연습하면서 그 프린트 하면 될 거야. 편하게 누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편하게. 계산표는 이 정도 하면 거의 숙제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프린트 하나를 좀 갖고 와야겠어. 가볍게라. 자, 요거 연습하는 걸 하면서 확통 연습을 하는 느낌으로 제가 프린트 하나 해설지까지 뽑아서 갖다 드릴 테니까 이따 같이 보면서 복습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통계적 확률이랑, 자 보세요. 자, 통계적 확률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추가로 뒷페이지 보면은 기하적 확률이 있어요. 교재 있긴 있네요. 안 다루긴 하는데 문제 푸는 게 없기는 한데
있긴 있더라고. 자, 요거 두 개를 한번 이제 보면서 마무리를 해보자고요. 자, 말했듯이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하고 달라요. 전체 표본 공간의 수를 구하고 NA의 수를 구해서 계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최종 결과로 실제로 몇 번에서 몇 번이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해서 11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넣는 시행을 여러 번 했는데 이 지금 통계적 확률이 나온 거야. 통계적 확률로 봤더니만 11번에 2, 2번 그러니까 11분의 2의 확률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지 한 1100번 했는데 200번이 나온 거야. 어떤 상황이? 둘 다 흰 공인 게.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런 얘기예요. 자, 두 개가 흰 공이 모두 나온 상황이 대충 봤을 때 한 이렇게 되는 거야. 1100, 한 11,000번 중에 몇 번? 2,000번 정도 나온 거야. 됐어요? 그래서 통계적 확률을 이 전체 횟수가 커지면, 그러니까 근사값으로, 그러니까 11분의 2가 근사값으로 나왔다는 얘기잖아. 맞지, 얘들아? 근데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무슨 얘기냐면, 이 수학적 확률이랑 수학적 확률이 있고, 통계적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시행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얘들이 어떻게 될까요?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게 큰 수의 법칙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되게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게 수학적으로 가진 확률이 있다고 쳐. 근데 이게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기야. 주사위 던지기라는데 6번 던지면 1이 나올 확률이 6번 중에 한 번이 아니란 말이야. 맞아, 아니야? 0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오차가 크죠? 근데 60번 하면 10번에 가까울 거고 600번 하면 100번에 가까워질 거고 6만 번 하면 10,000번에 가까워질 건데 그 오차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 거란 얘기야. 어떻게 하면? 시행 횟수를 늘리면. 그래서 여기도 충분한 시행 횟수를 거쳤더니 이만큼 나왔다는 얘기는 통계적 확률과 이제 수학적 확률이 같게 얼마가 나온다? 11분의 2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통계적 확률로 나온 결과물은 수학적 확률처럼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수학적 확률을 구해볼게요. 지금 공이 몇 개인지 몰라. 그러니까 공이 총 11개가 있어. 근데 흰 공이 예를 들어서 n개가 있고 검은 공이 예를 들어서 11-n개가 있다. 이렇게 세팅할 수 있죠. 모르니까 미지수로 둡시다. 그러면 흰 공 2번 뽑아서 흰 공 2개가 나오는 확률은 뭐예요? 전체가 11C 2점. 11개 중에서 2개를 뽑아. 맞나요? 근데 n개 중에서 2개가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검은 공 11-n개 중에서는 0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결론이 나와 있는 거야. 결론이 통계적 확률과 똑같아진다는 거죠. 얼마? 통계적 확률이 11분의 2가 나온다. 이걸로 풀라는 거야. 자, 그러면 11 곱하기 10 곱하기 나누기 2 곱하기 1 여기는 n 곱하기 n-1 나누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약분 되고요. 그럼 정리하면 110분의 n-1인데 그게 11분의 2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말인즉슨 n-1이 얼마다? 얘들아? 20이란 얘기죠. 그래서 n이 얼마겠어요? 5겠죠. 뭐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제 5번은 그 얘기입니다. 통계적 확률은 시행 횟수가 많아질수록 수학적 확률과의 오차가 줄어든다는 큰 수의 법칙이라는 룰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교재에 없는데 큰 수의 법칙이라는 룰이고 거기에 따라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매우 같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얘기하는 게 이거야. 요 문제보다는 사실 나는 5-2번 같은 거 먼저 해보길 바랬는데 자, 5-2번 보세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 200명의 수면 시간인데 자, 우리가 생각해 수학적으로 어떤 학생이 수면 시간이 7시간 이상 9시간 미만의 확률을 구하는 게 쉽냐고. 그걸 수학적으로 그 학생을 분석해서 만들 수 있어? 모델을? 그런 건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는 그냥 통계적 확률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 전체 인원이 몇 명이야? 200명이야. 그리고 나서 수면 시간이 7시간에서 9시간 미만의 확률은 얼마야? 몇 명 있어? 44명 있는 거야. 그래서 확률이
22%다. 50분의 11. 50분의 11이라고 얘기하거나 22%다. 라고 얘기하고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못하면 바보라니까? 못할 수가 있어, 이게? 심각한 거죠. 그냥 덧셈만 하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5-1번 봐봐. 400명이 있어. 비통신사를 활용할 확률을 구하래. 전체가 몇 명이에요? 400. 전체가 400명이죠? 400명 중에서 비통신사 이용하는 애가 105명이거든. 80분.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거 5로 나누면 80분의 21. 끝. 네. 아, 이걸 못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못하면 이상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하고 퉁치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를, 물론 이거를 결국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통계학과 가면 그럼 저런 거 배우는 게 아니겠지. 어떤 걸 하겠어? 저거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요소를 분석을 못하니까 저런 데이터 결과물을 토대로 예측 모델을 만드는 거야.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해서 이 모델이 정말로 현실과 얼마나 들어맞느냐 이딴 걸 막 연구한단 말이야. 그런 어려운 짓을 나중에 할 건데 대학교를 가면 그런 전공으로 가면 당장 우리한테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정도만 하고 턴다고요.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예제가 5번 이렇게 나온 이유도 이해가 돼. 문제답게 내려면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밑에 있는 5-3번 같이 된다고. 됐습니까? 네. 자, 5-3번 한번 풀어봐. 5-3번. 5-3번은 예제 5번이랑 똑같아요. 예제 5번 푼 거랑 비교해서 풀어보세요. 자, 5-3번 풀리나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해야 돼? 마찬가지야. 10개인데 2개를 뽑아서 당첨 재배인지를 확인하고 넣는 시행을 여러 번 해서 했더니만 2개를 꺼내서 맞지? 네. 3번에 한 번은 한 번꼴로 2개가 모두 당첨 재배였대. 그 당첨 재배가 몇 개인지 몰라.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17. 당첨이 n개가 있다고 쳐. 그러면은 당첨 아닌 애가 10-n개가 있겠지. 네. 맞아,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2개를 뽑는 거니까 10-2를 한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당첨인 애가 2개가 나오니까 여기서만 2개를 뽑는 거죠. 요렇게 될 확률이 얼마라고? 3분의 1. 3번에 한 번이니까 3분의 1이라는 거야. 실제로 3번만 해서 한 번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통계적 확률 자체는 한 3만 번 했을 때 1000번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정확하게 또 1000번 나왔다는 얘기는 아니라 1000번 금방. 그래서 통계적 확률의 근사값이 3분의 1이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되니까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NC가 10 곱하기 9에 n-1하고 나누기 2하고 나누기 2한 게 3분의 1인 거니까. 그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가 됩니까? n-1한 게 얼마다? 30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n이 얼마다? 6이고 이게 5가 되겠죠? 그래서 6개라고 보면 됩니다. 요딴 내용들을 해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 자체를 구하라고 하는 건 너무 쉽다 보니까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역으로 이제 내는 게 저런 거란 말이지. 아니면 막 큰 수의 법칙 관련된 그런 내용이 또 나오는데 그거는 솔직히 내신 대비할 때 하면 되고 그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룰 자체가 되게 이해가 직관적이지 않아. 큰 수의 법칙이래. 그러니까 많이 할수록 통계적 확률이 정확해진다라는 얘기니까. 그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많이 하면은 당연히 수학적 확률과 비슷해지겠지. 여러 번 해보면 실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오차가 적어질 테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 50쪽 보세요. 기하적 확률이 있는데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별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주사위처럼 1, 2, 3, 4 나오고 맞나요? 몇 개 이렇게 끊어지는 값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은 1분, 2분, 3분에서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끊어지나요? 아니죠. 길이도 1cm, 2cm, 3cm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연속된 값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값을 가져서 딱딱딱 끊는 게 힘들 때는 양으로 측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이 확률을 잴 건데 NS가 전체 양이고요. NA가 개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 A라는 영역의 뭐 넓이, 시간, 길이처럼 A 덩어리의 양입니다. 알겠어요? 양으로 보는 거야, 양으로. 그래서 이 양과 이 양의 비율을 확률로 생각하자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있는 예시 한번 볼래요? 예시를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2, 3, 4이고 중심이 같은 세원으로 이루어지는 관역에 화살을 쏠 때 화살이 색칠한 부분에 맞을 확률을 구하세요. 근데 이거는 전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원안에 화살이 꽂힐 확률이 다 동등하다가 일단 기본 룰이에요. 당연한 얘기지만 전문 선수가 쏘면 여기 우리나라 양궁 대표가 쏜다고 쳐봐. 여기 지금 맞을 확률이 얼마겠어? 이 색칠된 부분에 맞을 확률이 거의 없겠지. 우리 양궁 대표들은 다 중간에 거의 맞추니까. 근데 어떤 거냐? 이 원에 이 찍히는 점들의 확률이 다 동등할 때, 그러니까 딱 쏘면 랜덤하게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든 여기든 랜덤하게 꽂힌다고 봤을 때 그때 물어보는 게 여기 색칠한 부분에 꽂힐 확률인데, 여러분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전체 면적 대비 요 면적을 봐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지 않아요? 면적 양만큼 꽂힐 확률이 높겠지. 면적이 클수록 많이 꽂힐 거고 면적이 작을수록 적게 꽂힐 거라고. 그러니까 이 개수가 아니라 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면적은 얼마입니까? 16파이. 반지름이 4니까 16파이를 분모에 까는 거예요. 전체 면적을. 그 다음에 색칠한 거가 지금 요 바깥쪽이 3이고 안쪽이 2였거든? 그러면은 9파이에서 4파이를 뺀 거지. 그래서 면적이 5파이란 말이야.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칠한 부분에 맞을 확률이 얼마다? 16분의 5다. 이렇게 계산하는 걸 기하적 확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하적 확률도 되게 쉬워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물론 좀 꼬아내면 힘든 문제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확률 구하는 법도 배웠고, 확률 용어 배우고, 확률 구하는 법 배우고, 그 다음에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적 확률을 하나씩 어떤 놈인지까지 보는 걸로 해서 확률에 대한 공부가 끝난 거예요.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뭐 여러 가지를 배울 건데 다음 시간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 확률 쪽 연습하는 문제들을 제가 좀 뽑아 올 테니까 1시간 정도는 그걸 할 겁니다. 제가 유형 정리된 걸로 갖다 드릴게요. 근데 거의 경우의 수 복습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해설도 같이 드릴게요.